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늘도 이래? 인생 노트를 찾아주셔서 나가. 감사합니다. 당장 나가.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널 어떻게 구독과 키웠는데 좋아요, 알림 어떻게 설정 나한테 먼저 이래? 부탁드립니다. 나가. 저는 이렇게 제 당장 채널을 나가.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 사는 내가 널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드리고 키웠는데 싶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많이 공감해 주시고 나가. 많이 들어주세요. 당장 나가.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내가 널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키웠는데? 68살 정미라는 평생 꿈꿔온 평온한 노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병수와 단둘이 조용히 살아갈 날들을 그리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했죠. 하지만 어느 날 38살 아들 도연이 캐리어 하나 들고 집 앞에 섰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잠시 쉬게 됐어. 며칠만 있다 갈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게임과 배달 음식으로 하루를 보냈고 미란의 은퇴 자금 1억 원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사라졌습니다. 30년을 키워온 아들이 어느새 집안의 불청객이 되어버린 순간 미란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돕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노후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살입니다. 남편 병수와 함께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고 저도 몇 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죠. 이제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 도연이 캐리어 하나 들고 서 있더라고요. 엄마. 도연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잠깐 쉬게 됐어. 며칠만 있다 갈게. 며칠만이라는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이 힘든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도연은 자기 방이었던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죠. 책상과 침대, 옷장. 도연은 캐리어를 구석에 놓고 침대에 벌러덩 누웠어요. 배고프지? 엄마가 저녁 준비할게. 아니,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도연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 병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여보, 도연이가 왔어. 응? 갑자기? 회사에서 쉬게 됐다는데.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도연을 불렀지만 도연은 나오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도연은 침대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밥 먹어. 엄마, 나 배 안 고파. 조금 이따 먹을게.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지. 알았어. 나중에 먹을게.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식탁에서 남편과 둘이 저녁을 먹었어요. 병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이 뭐라고 하던? 회사에서 쉬게 됐대. 쉬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글쎄,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라. 병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들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은 2주일이 되었어요. 도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잠그고 낮에는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고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었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방문 앞에 음식을 놓아두면 나중에 접시만 문 밖에 내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도연의 방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노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잠깐 나와 볼래? 뭔데? 그냥 얘기 좀 하자. 한참을 기다렸는데 도연이 문을 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며칠째 같은 옷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얼굴 좀 보자고. 알았어. 근데 나 지금 좀 피곤해. 도연은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 병수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너무 신경 쓰지 마. 도연이도 어른이야. 그래도 저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조금 더 기다려봐. 본인이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도연은 알아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도연은 밤낮이 바뀌어 새벽 2, 3시까지 방에서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만 잤어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쓰레기는 방 안에 쌓아두었죠. 저는 몇 번이나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지만 도연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나왔는데 도연의 방에서 불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야, 내가 왜 그래야 돼? 너나 잘하라고. 저는 문 앞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친구와 싸우는 것 같았어요. 통화가 끝나고 도연이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엄마, 왜 거기 서 있어? 아니, 화장실 가려고. 도청하고 있었어?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도연은 짜증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은 엉망이었어요. 쓰레기 봉투가 몇 개나 쌓여 있고 빈 배달 용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침대 위에 그냥 던져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옷을 빨래통에 넣고 책상을 닦았어요. 한참을 청소하고 나니 방이 조금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뭐해? 방 좀 치웠어.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도연은 짜증스럽게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남편 병수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당신 도연이 방 좀 봤어? 봤어. 왜?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병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너무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떡해. 저 아이가 힘든데. 힘들어도 본인이 해야지. 당신이 다 해주면 언제까지 저럴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 말이 맞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여전히 아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남편 병수는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죠. 어느 날 저녁 도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참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술 좀 마실 건데 집에서 해도 돼? 집에서? 응, 그냥 조용히 마실게. 저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만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근데 너무 늦지는 마. 알았어. 그날 밤 10시쯤 도연의 친구 2명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과일을 내왔어요. 도연과 친구들은 도연의 방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정이 넘어가자 웃음소리와 함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남편 병수도 깨어 있었죠. 당신 저것 좀 봐. 조금만 기다려봐.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새벽 2시가 되어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일어나 도연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도연아, 너무 늦었어. 이제 그만하자. 엄마, 조금만 더. 아니야. 아버지도 주무셔야 하고. 친구들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집을 나갔고 도연은 방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병수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당신 이러다간 우리가 먼저 쓰러져. 알아? 근데 어떡해. 도연이한테 얘기해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도연은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렸지만 도연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도연이 나왔습니다. 엄마 밥 있어? 응, 데워줄게. 저는 밥을 데워서 상을 차렸어요. 도연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아, 일은 언제쯤 알아볼 거야? 엄마, 나도 알아보고 있어. 그래? 뭐 괜찮은 거 있어? 아직은 없는데 계속 알아보는 중이야. 도연은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내일부터는 일자리 알아볼게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연의 빨래를 하고 밥을 차리고 방을 청소했어요. 도연은 제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친구 미정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미정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미란아,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그래? 별일 아니야.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에 온 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일을 알아보지 않는다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다고 말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란아, 너 지금 아들 망치고 있는 거 알아? 뭐? 아들이 힘들다고 해서 다 해주면 안 돼. 그 나이면 스스로 해야지. 그래도 힘든데 어떡해. 힘들어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 너는 지금 엄마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가 되고 있는 거야. 미정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미정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을 망치고 있는 걸까? 집에 들어서니 남편 병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방에 있었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나왔어요. 엄마, 나 오늘 저녁 친구들이랑 또 약속 있어. 또? 응, 중요한 얘기가 있대. 그래, 밥은? 밖에서 먹을게. 도연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갔어요. 도연아, 돈은 있어? 엄마, 좀 줄 수 있어? 저는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나갔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둘이 식사를 하는데 병수가 물었어요. 도연이 또 나갔어? 응. 돈은? 5만 원 줬어. 병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이러면 안 돼. 알아? 아는데 왜 자꾸 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현관문 소리를 들었어요. 도연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의 방에 들어가 환기를 시켰습니다. 술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도연은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빨래감을 챙겼어요. 그때 침대 옆에 쌓여 있는 택배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너 개나 되었어요. 저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새 운동화, 헤드폰, 옷들이 들어 있었어요. 비싼 물건들이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이 어디서 돈을 구했을까? 일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런 걸 샀을까? 저는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남편에게 말하려다가 관뒀습니다.
말하면 또 싸울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나. 근데 안 해주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물.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건넸습니다. 도연은 벌컥벌컥 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연에게 물었어요. 도연아, 너 요즘 뭐 샀어? 뭐? 방에 상자들 있던데. 도연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거? 그냥 필요한 거 좀 샀어. 돈은 어디서 났어? 엄마 왜 그래? 내 돈 쓴 건데. 너 일 안 하잖아. 신용카드 있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신용카드라니. 일도 하지 않으면서 카드를 쓰다니.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병수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걷는 시간이었어요. 여보, 도연이 일은 언제 알아볼까? 글쎄. 계속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 병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다 해주니까 그래. 그럼 어떡해? 내버려둬?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선을 그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어. 저는 남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들을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연에게 말해야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그 결심은 흔들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연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으며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점점 집안의 규칙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새벽에 라면을 끓이고 쓰레기는 제때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도연의 흔적을 치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드라마를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연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나 게임 좀 해야 하는데 텔레비전 꺼줄 수 있어? 뭐? 친구들이랑 게임하기로 했거든. 화면이 커야 해. 병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연아, 우리 드라마 보고 있는데. 엄마, 잠깐만. 1시간만. 도연은 대답도 듣지 않고 리모컨을 가져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게임기를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병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도연이 게임 준비하는 걸 지켜봤어요. 도연은 제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듯 게임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결국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 병수는 화가 나 있었어요. 당신 봤어? 도연이가 하는 짓.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야 하는데. 뭐라고 하든 안 들을 거야. 저 나이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38살이면 어른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연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외출을 했고 집에 없었어요. 방 안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책상을 정리하는데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신용카드 고지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니 몇백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고지서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병수는 고지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얼마야? 300만 원 넘어. 도연이가 어떻게 갚을 거야? 모르겠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들고 도연 앞으로 갔어요. 도연아, 이게 뭐야? 도연은 고지서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내 방 뒤져? 뒤진 게 아니라 청소하다가 봤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고? 너 일도 안 하잖아. 도연은 짜증스럽게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팔을 잡았어요. 도연아,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문제야? 엄마, 나 좀 내버려둬. 도연은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 병수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당신 울지 마. 어떡해. 저 아이가 저렇게 빚까지 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본인이 책임져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빚에 허덕이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고 저는 도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래.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사실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어. 사업? 응. 친구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억. 1억?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억은 제 은퇴 자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도연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어. 친구가 좋은 아이템을 찾았거든. 그래도 1억은. 도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내 인생 마지막 기회야. 제발 도와줘. 저는 도연의 눈을 보았습니다. 절박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아, 그 돈은 엄마 은퇴 자금이야. 알아? 근데 나 진짜 이번엔 잘할 수 있어. 성공하면 2배로 돌려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남편 병수가 나타났어요. 당신 그 돈 주면 안 돼. 여보. 당신 평생 모은 돈이야. 도연이가 뭘 믿고 사업을 한다는 거야? 도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넌 일도 제대로 안 하잖아. 사업은 무슨.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알았어요. 아무도 절 믿지 않는군요. 도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병수는 거실에 남았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절박한데 외면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침을 먹지 않고 외출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도연 생각을 했어요. 저녁이 되어도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 걱정하지 마. 저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칠 뒤 도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친구가 투자자를 찾았대. 근데 조금 부족해서 우리도 조금 보태야 해. 도연아. 엄마, 제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도연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이대로 끝나면 안 돼. 제발 도와줘. 저는 도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도연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찾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도연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좋아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 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며칠 뒤 도연은 사업 준비를 한다며 매일 외출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아들이 뭔가 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 있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어요. 도연아, 엄마한테 말해봐. 도연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뭐가? 친구가 돈 들고 사라졌어.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사업 자금 들고 연락이 안 돼. 사무실도 비어 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원이 날아갔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연아,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어. 근데 이미 외국으로 나갔대.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병수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듣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뭘 한 거야?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친 거야.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손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당신 은퇴 자금이 다 날아갔는데. 병수는 방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어떡할 거야? 엄마, 미안해. 내가 다 갚을게. 내가 어떻게 갚아?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내가 뭐라고 했어? 주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말없이 각자 방에서 잤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병수는 저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생활비와 공과금을 내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나와봐. 도연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도연아, 너 이제 일 알아봐야 해. 알아? 정말 알아봐야 해. 우리도 이제 여유가 없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연은 방에만 있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친구 미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정아, 나 좀 만나 줄래?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미정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1억 원을 잃은 것, 도연이 방에만 있는 것,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 미정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너무 힘들겠다. 응.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미란아, 이제라도 선을 그어야 해. 도연이가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해. 어떻게? 도연이한테 나가라고 해. 본인 힘으로 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못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받아줄 순 없어. 지금 너희 부부가 무너지고 있잖아. 미정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실행하기가 두려웠어요. 아들을 내쫓는다는 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도연을 내보내야 할까?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 병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미정 만나고 왔어? 응. 뭐라고 하던? 도연이한테 나가라고 하래. 병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야. 여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우리 인생은 어떡하고? 도연이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도연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뭔데? 너 이제 일 알아봐야 해. 진짜로. 알았어. 알아볼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해야 해. 도연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알았다니까.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부엌에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가족이 모두 무너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미정을 만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미정아, 나 정말 모르겠어. 미란아, 너 지금 아들 돕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는 거야.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미정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경계를 넘어간 건 도연이지만 경계를 지워준 건 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미정이 맞았습니다. 제가 경계를 지워준 거예요. 미정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해? 도연이한테 말해. 이제 선을 지켜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도연에게 말하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가갔어요. 도연아, 게임 끄고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지금? 게임 중인데. 지금 해야 해. 도연은 짜증스럽게 게임을 껐습니다. 뭔데? 도연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우리도 선을 지켜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너한테 다 해주는 게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를 망치는 거야.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는 거야? 도연아, 너 이제 혼자 해야 해. 엄마가 더 이상 다 해줄 순 없어.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또 잔소리네. 나한테 왜 그래? 잔소리가 아니라 진심이야.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도연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도연아, 엄마 말 들어. 엄마, 나. 도연은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병수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잘했어. 잘한 게 뭐야? 도연이가 저렇게 화내는데. 그래도 말은 해야지. 언제까지 참고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렸지만 도연은 먹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만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친구 집에서 지낼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여보, 도연이가 나갔대. 그래? 그것도 괜찮아. 괜찮다니? 걱정되잖아. 당신 도연이도 어른이야. 혼자 알아서 할 거야. 저는 남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걷는 시간이었어요. 여보, 도연이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나 자꾸 걱정돼. 병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 해. 도연이만 생각하면 우리가 무너져. 저는 남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맞았어요. 이제는 저희 인생도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도연이 없는 집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편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도 나눴어요. 도연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여보, 이렇게 조용한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네. 그러게. 우리 둘만 있으니까 좋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도연이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미란아, 표정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응, 도연이가 집을 나갔어. 정말? 잘 됐네. 근데 자꾸 걱정돼.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란아, 걱정하지 마. 도연이도 이제 배워야 해.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는 미정과 오랜만에 편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도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도 살아야겠다고. 도연만 생각하며 살 순 없다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 있잖아. 병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지.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렜어요. 도연 없는 삶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도연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미련. 그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2주일 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연아, 너 어디 있어? 친구 집.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그래, 언제 올 건데? 지금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도연이가 온대. 그래? 병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연을 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1시간 뒤 도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저는 반가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아, 들어와. 도연은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줬어요. 도연아, 밥 먹었어? 아니. 엄마가 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밥상을 차리고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밥 먹어. 도연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친구 집에서 불편하지 않았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도연이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응? 나 얘기 좀 할 게 있어. 우리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의지했어. 저는 도연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도연아,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저는 도연을 안아줬습니다. 도연도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상황은 다시 나빠졌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이를 알아보지 않았고 방에만 있었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도연아, 너 일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알아보고 있어. 어디 알아봤는데? 그냥 여기저기.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도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도연아, 거짓말하지 마.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엄마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러긴. 너 집에 온 지 몇 달이야? 도연은 짜증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좀 내버려둬. 내버려 두긴. 너 이제 정말 이래야 해. 도연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까지 날 버리냐? 그 말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도연아, 너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내줄 순 없어.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제가 놀라웠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도연아, 너 이제 정말 정신 차려.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 뒤 남편 병수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괜찮아? 응. 잘했어. 말해야 할 때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들에게 저렇게 화를 낸 게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도연아, 뭐해? 나 나갈게. 어디? 친구 집.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화를 낸 게 너무 심했나 싶었어요. 도연아, 나가지 마. 엄마 괜찮아. 나 혼자 해볼게. 도연은 캐리어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도연아, 진짜 나가는 거야? 응. 엄마 말이 맞아. 나 이제 혼자 해야 해.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도연이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 병수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제 시작이야. 시작? 그 애가 자기 발로 서려면 오늘 같은 날이 꼭 필요해.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들을 내보낸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와 남편만 있는 집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는 도연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방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도연의 책상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도연 생각이 났어요. 밝고 활발했던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미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정아, 도연이가 집을 나갔어. 정말? 잘 됐네. 근데 연락이 없어. 걱정돼. 미란아, 괜찮아. 도연이도 이제 어른이야. 저는 미정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식사를 하는 게 낯설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맞아. 이제 우리 인생도 살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저희도 살아야 했습니다. 도연은 친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친구가 방을 내줬고 밥도 같이 먹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아,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응?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걸. 친구 집은 부모님 집과 달랐어요. 아무도 도연을 챙겨주지 않았고 밥도 알아서 해 먹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다른 친구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친구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도연은 점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무료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부모님 집이 얼마나 편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돈이 바닥났어요. 친구들에게 밥을 얻어먹고 PC방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전하며 지내니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은 PC방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번호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엄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항상 밥을 차려주시고 빨래를 해주시고 방을 청소해 주시던 엄마. 당시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야 고마움을 느꼈어요. 다음 날 도연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배달 등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도연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적었지만 일은 있었어요. 도연은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도연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었어요. 한편 저는 도연 없는 삶에 점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셨어요. 오랜만에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게 즐거웠어요. 옆에 앉은 분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머, 글씨 잘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저도요. 시간이 생겨서 배우러 왔어요.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인생이 있었구나.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 병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괜찮아. 당신 쉬어.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이 요리하는 걸 지켜봤어요. 이런 모습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도연이 있을 때는 저만 요리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서예 수업 들었어. 그래? 어땠어? 좋았어. 다음 주에도 갈 거야. 잘했네. 당신도 취미생활 해야지. 우리는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없는 집은 조용했지만 평온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여전히 도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연이 생각나. 나도. 전화해볼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조금만 더 기다려. 도연이가 먼저 연락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도연이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구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은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미란아,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요즘 취미생활 시작했어. 잘했어. 내 인생도 살아야지. 응, 그래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카페에서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 이야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걱정스럽지는 않았어요. 미정아, 나 도연이 많이 생각나. 당연하지. 아들인데. 근데 전화는 안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도연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저는 미정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이 시간을 통해 성장하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그런 소망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도연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님을 맡고 커피를 만들고 청소를 하는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 사장님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사무실로 들어가니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도연 씨 일 잘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 하고 있어요? 나이도 있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데.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도연 씨, 제가 친구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보조 구하던데 관심 있어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아셨어요? 이력서에 있었잖아요. 디자인 전공. 도연은 생각해 보지 못한 기회였습니다. 네, 관심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 뒤 도연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분위기는 좋았어요. 사장이 도연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카페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디자인 전공이시라고. 네. 근데 왜 한동안 일을 안 하셨어요? 도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도연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기회를 드릴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성실하게 일해야 해요.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일만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어요. 사장은 도연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도연 씨, 감각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도연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주말에도 공부했어요. 오랜만에 열정이 생겼습니다. 한 달 뒤 사장이 도연에게 정직원 제안을 했습니다. 도연 씨, 정직원으로 하실래요? 정말요? 네. 일도 잘하고 성실하니까. 도연은 감격했습니다.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PC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사장이 도연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도연 씨, 부모님께 연락 안 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연락하세요. 부모님도 걱정하실 거예요. 도연은 그날 밤 오랜만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도연아?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어디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응. 엄마,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정말? 응.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저는 전화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 목소리를 듣는 게 얼마만인지. 그리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안도했어요. 도연아, 잘하고 있구나. 응. 엄마,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 진짜 바뀌어 볼게. 그 말을 듣고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울었습니다. 도연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연이한테 전화 왔어. 정말?
뭐래? 일하고 있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남편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잘 됐네. 응.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도연이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도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돼? 그래, 와. 저는 설렜습니다. 아들을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남편도 집 안을 청소하며 도연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도연아, 들어와. 도연은 집에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내왔어요. 도연아, 밥 먹어. 고마워, 엄마. 도연은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도연을 바라보며 행복했어요. 도연아, 일은 어때? 좋아. 사장님도 잘해주시고. 그래, 다행이다. 도연은 밥을 다 먹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열심히 할게. 알아? 엄마 믿어. 도연은 그날 오후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도연을 배웅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왔어요. 당신 도연이 많이 변한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우리는 손을 잡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정직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겠다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주말에 도연은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도연아, 왔어? 응. 이거 받으세요. 도연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뭐야? 용돈이요? 얼마 안 되지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용돈을 드리는 거였어요. 도연아,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드려야죠. 남편 병수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아, 고맙다.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드릴게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일상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과는 다른 대화였습니다. 도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좋아요. 일도 재밌고. 그래, 잘하고 있구나. 응. 근데 힘들 때도 있어요. 당연하지. 그래도 견디는 게 중요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많이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내가 우리를 좀 도와야지. 네,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 내가 잘해주니까 기쁘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저는 도연의 방에 이불을 펴주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예전과 다른 관계가 된 것 같다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나 출근해야 해. 그래, 조심히 가. 응. 다음 주에 또 올게. 도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배웅했어요.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당신 도연이 정말 변했어. 제20부의 각 챕터의 첫 문장에 어울리는 대표 이미지 프롬프트를 영문으로 작성해줘. 한국이 배경이고 모두 동일인물 이미지여야 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우리도 안심할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프로젝트 하나 맡았어. 정말? 축하해. 응. 사장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어. 잘하겠네. 응. 열심히 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기뻤습니다. 아들이 이래서 인정받고 있다니. 그게 가장 기뻤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도연은 꾸준히 집에 찾아왔고 용돈도 계속 드렸어요. 저는 아들이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 미정을 만났습니다. 미정아, 도연이가 요즘 잘하고 있어. 정말? 다행이다. 응. 일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잘 됐네. 내 선택이 옳았어. 저는 미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내린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 같다고. 아들과 부모가 아니라 어른과 어른으로. 그날 밤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도연이 덕분에 우리도 배웠어. 뭘? 경계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것. 남편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배웠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았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디자이너로 정식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어느 주말 도연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응?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앉았어요. 엄마, 아버지, 저 이제 원룸 하나 구했어요. 정말? 네. 회사 근처에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도연아, 잘했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사할 거예요. 남편 병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둥지를 틀어야지. 네, 아버지.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저 이제 다시 여기서 살고 싶진 않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자주 뵈러 오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제 집에 놀러 오세요. 저는 도연의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도연이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도연아,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해. 정말요? 응. 내가 독립하는 게 맞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아, 잘하는 거야. 각자 공간이 있어야 해. 도연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도연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일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제 원룸 보러 오실래요? 그래, 가봐야지. 다음 주에 오세요. 알았어.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제가 힘들 때 받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아, 엄마도 배웠어. 너 덕분에. 뭘 배우셨어요? 사랑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그래야 오래가고 그래야 서로가 산다는 걸.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도연의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 도연은 이사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도연을 도와줬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첫 독립이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좋네. 아담하고. 그죠? 우리는 짐을 정리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어요. 도연아, 요리도 하네? 네. 혼자 살려면 해야죠.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많이 자랐구나 싶었어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잘했어. 응? 도연이 독립시킨 것. 잘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무거운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평온한 조용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 갈게.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그래, 기대할게. 주말이 되어 저희는 도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앉으세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음식을 내왔어요.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의 요리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도연아, 맛있다. 정말요? 응. 너 요리 재능 있네. 도연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서예 배우고 있어. 정말요? 대단하시네. 재밌더라. 저도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화였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편하게 이야기하는 관계. 해가 지고 우리는 도연의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그래. 너도 잘 지내.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관계가 된 것 같다고. 부모와 자식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어른과 어른으로.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도연이 정말 잘하고 있어. 응. 우리도 잘했고. 그래.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여보도. 우리는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은 꾸준히 찾아왔고 저희도 도연의 집을 자주 방문했어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요. 어머, 꽃이네. 감사해서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저는 꽃을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아, 엄마도 고마워. 내가 변해줘서. 우리는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 저 남편. 세 사람이 평온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행복했어요. 도연아, 요즘 회사는 어때? 좋아요. 새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그래, 잘 되겠네. 네, 열심히 할게요.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정말 건강한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도연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배웅했어요. 도연아, 조심히 가. 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도연이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도 거리가 필요하다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 숨이 막히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오래 갈 수 있다고. 집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도연이 잘 갔어? 응.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어.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관계가 된 것 같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도연이 집에 왔던 날, 1억 원을 잃었던 날, 도연과 싸웠던 날, 그리고 도연이 변하기 시작한 날. 모든 게 과정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 성장했어요. 도연은 어른이 되었고 저는 경계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저희 부부도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게 가장 건강한 거리인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사랑도 거리가 필요해. 그래야 오래가고 그래야 서로가 산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 사랑이 경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자식도 어른이고 부모도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져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 노트를 찾아주시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셨죠?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인생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